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한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2차 전지 열풍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이 그룹주들이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더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최근에 에코프로부터 에코프로 BM 전부 다 이제 주가 급등을 보여줬고요. 거의 1월 대비해서 봤었을 때 150%, 160% 가까이가 거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네. BM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밸류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 2025년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EV/EBITDA 거의 30배가 넘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양극재 쪽에서 뭐 대부분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2025년 내후년 기준으로 EV/EBITDA 30배 넘어가면 정말 밸류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 부담은 분명히 있다. 성장성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주가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로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신규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고밸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 대비 좀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증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슈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된다면 사실 주가가 하락하기는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주가 부담은 있긴 하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들쭉날쭉해서 순간적으로도 확 많이 변하기 때문에 투자를 신규로 고려하신 분들은 각별한 유의가 좀 필요하신 단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은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MSCI 5월 달 정기 변경에서 에코프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측면 때문에 정기 변경에 좀 들어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해요. 워낙 시총이 커진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들 이제 이번 주 또 계속 연이어 나올 텐데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첫 테이프를 좀 끊었죠. 그래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8.7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3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1,000억대 정도는 거의 AMPC라고 해서 저희 크레딧이 이제 들어갔어요. 텍스 크레딧이 포함이 되면서 6,33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요거 1,000억대를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6%대 가까이 나오면서 원래는 ASP 그러니까 판가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ASP 하락 측면하고 환율이 조금 하락한 이런 측면 때문에 1분기 실적 다소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1,000억대를 제외하고도 호실적을 기록했던 부분은 미국 쪽의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때 지금 거의 전분기 대비해서도 5% 이상 좀 올라오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번에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00억대 정도, 그 정도는 아니겠네요. 네. 지금 캐펙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래서 AMPC가 적용이 된다면 여기 역시도 약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호실적인 기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그렇죠. 에코프로 BM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한 2조 원대 나왔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대 나오면서 이제 5% 이상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센에는 조금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 감면 혜택이 조금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올해 기준으로요. 만약에 가동률 기준으로 들어온 걸 생각을 한다면 한 1조 정도는 영업이익에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가게 되면 2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에 사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높은 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밸류를 낮추는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양극재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너무 이익을 빨리 당겨와서 주가를 현가화 시켜봤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리포트를 게재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풀이를 해야 되죠? 사실 미국 내에 공급이 굉장히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만 가지고 수급을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수급 체크할 때 대부분 양극재 기업들의 수급을 체크할 땐 전체 캐파 생산 능력 계획을 가지고 글로벌 생산 능력 계획을 가지고 대부분 접근을 하는데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도 있고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쪽으로만 나가는 라인만 따로 떼서 미국 내에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하고 거기에 필요한 셀의 규모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양극재 규모의 수요로 보았을 때 2025년에도 여전히 양극재 기업들의 미국으로 나가는 라인의 양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고요. 거기에 2030년까지 가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는 또 2032년까지 거의 3분의 2 정도는 전기차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IRA 세부법안 나오기 전까지는 이 증설을 과연 우리나라에 할지 아니면 미국 내로 할지 이 부분을 고려를 하느라고 증설을 미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설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수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셀기업으로부터의 수주 모멘텀 역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수주와 증설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 내 수급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차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들의 가격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니켈 가격은 2월 달 초반만 해도 3만 달러 톤당인데 지금 2만 4천 달러 정도 하네요. 뭐 리튬이라든지 뭐 광물 다 시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광물 가격이 좀 낮아졌는데 수익성 악화 우려는 없나요? 근데 사실 저희 광물 가격 하락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했던 건 딱 2023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너무 광물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ASP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만약에 ASP가 빠지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2022년을 보면은 그렇게 광물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것 때문에 QA 성장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LFP 성장 제외하고는 국내 3원계 성장은 거의 없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뷰로 봤었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만이 우리 전기차 침투율을 더욱 더 빠르게 확대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2022년에 광물 가격에 거쳐서 2023년에는 오히려 그 전과 같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조금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전기차 쪽에 이제 수요의 증가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QA 확대 부분에 있어서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은 악화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리콘 음극재 시장도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눈여겨볼 만한 실리콘 음극재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되죠. 이제 그 전까지 2022년까지만 보면은 자동차 라인업이라고 해도 한 3개, 크게는 4개 차종 정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의 젠5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우디부터 BMW 등등 굉장히 많은 차종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실리콘 음극
실리콘응급제 기업들을 보면은 삼성 SDI는 중국의 BTR 쪽에 대부분 생산을 맡기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한솔케미칼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예상되고만 있는 거고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는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 뭐 SK온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SKC 안에 있는 넥시온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산을 하고 조금 규모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쪽이 대주전자 재료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대주전자 재료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 지금까지는 포르쉐 타이칸 쪽으로만 대부분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올해 완성차 라인업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고 있었던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도 앞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리막 얘기도 요즘 나오잖아요. 워낙 소외됐었던 분야이긴 한데 2차 전지 내에서도 분리막 쪽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분리막 쪽 눈여겨볼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셀 쪽에서 차지하는 생산비 비중의 40% 이상이 양극재다 보니까 양극재 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굉장히 이제 밸류가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지금 양극재 기업들도 고객사 다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즉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까지 들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양극재 쪽이 먼저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질 만한 소재 기업은 바로 셀 쪽에서 비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분리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다소 좀 비수기라서 실적은 좀 저조하겠지만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한 3분기, 4분기, 하반기부터는 고객사 쪽 다변화가 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SK IET 같은 경우에도 SK 온 솔벤더였고 WCP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솔벤더였는데 이쪽에서 고객사 다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밸류 매력도 붙어 고객사 다변화 모멘텀까지 붙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투자 매력도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양극재와 응급재, 분리막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커버하고 있는 이안나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